서준아, 정말 나를 여기 두고 가는 거냐?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벽지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색이 바랬다. 장판은 군데군데 일어나 있고 낡은 가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다. 이 집의 주인 이순자 78. 남편을 떠나보낸 지 15년. 혼자서 살림을 꾸려온 세월이 집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 불을 켠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김칫국을 끓이기 시작한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아들 서준과 며느리 미정,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윤서가 온다. 전날 밤 걸려온 전화.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딱딱했지만 순자는 그냥 반가운 마음뿐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꺼낸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불고기감. 손은 떨리지만 양념을 하나하나 넣는 동작은 익숙하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수십 년 해온 손맛이 배어있는 양념이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선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는다. 식탁 위에 하나둘 반찬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잡채, 불고기, 생선조림, 나물 3가지. 정성껏 차린 상차림. 창밖으로 서서히 아침 햇살이 스며든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짚으며 혼잣말을 한다. 늙은이가 뭘 이렇게 해댔냐. 그래도 애들 잘 먹겠지. 시계를 본다. 9시. 아들이 10시쯤 온다고 했다. 아직 1시간 남았다. 순자는 거실로 나가 소파 위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닦는다. 손녀가 앉을 자리를 깨끗이 한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다. 주름진 얼굴에 순간 생기가 돈다. 마치 세월이 지워진 것처럼. 서준이 들어선다. 45,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중년 남자. 뒤따라 며느리 미정, 그리고 작은 손녀 윤서가 들어온다. 순자애미 왔구나. 우리 윤서. 윤서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긴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인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외로움이 사라진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다. 미정이 식탁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쉰다. 미정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자, 어서 먹어.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그러나 차마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순자는 그 공기를 느낀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간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연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미정 어머니,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국그릇을 들려던 손이 그대로 굳어진다. 평소 같으면 밥부터 먹고 얘기하지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가슴이 콕 내려앉는다. 서준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눈빛이 복잡하다. 서준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돼요. 말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이 느껴진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미정이 가방에서 컬러 브로셔를 꺼낸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이라는 제목. 깨끗한 시설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들. 미정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애 키우고 맞벌이에 집도 좁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브로셔를 식탁 위로 밀어낸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본다. 사진 속 노인들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일까?
순자는 알 수 없다. 서준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국가 지원도 되고, 거기 계시면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 편안. 그 단어들이 순자의 귀에 맴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순자는 느낀다. 우리가 편하다는 뜻,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 순자는 젓가락을 꽉 쥔 채 미소를 짓는다. 손은 떨리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한다. 순자,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멀쩡한디. 서준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넘어지셔서 병원 가신 것도 있고, 지난번 2달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던 일. 별일 아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핑계가 될 줄은 몰랐다. 순자 그건 그냥 실수였어. 딱 한 번이었고, 미정 어머니, 저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미정은 모른다. 순자는 손녀 윤서를 본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보고 있다. 긴 침묵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린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연다. 그래도 니들이 편하면 나도 생각은 해볼게. 서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친다. 미정도 작게 숨을 내쉰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식어가고 있다. 정성껏 끓인 김칫국, 양념에 구운 불고기,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 그 누구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전날 밤으로 돌아간다. 순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다. 엄마, 내일 시간 좀 되시죠?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내일 얘기하자. 오기만 해도 고맙지.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왠지 무겁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어떤 결연함.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한 그 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연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거기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박 팀장, 김 사회복지사.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는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믿고 싶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일어서며 나갈 준비를 한다. 윤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긴다. 윤서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윤서, 잘 가거라. 현관문이 닫힌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홀로 남은 순자는 식탁에 앉는다. 차려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음식들.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순자는 브로셔를 집어든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긴다. 최신 시설, 전문 케어, 행복한 노후. 그 화려한 문구들 뒤에 숨은 의미를 순자는 안다. 짐이 되지 말라. 우리 인생을 방해하지 말라. 조용히 사라져달라. 순자는 브로셔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아파트 숲이 보인다. 하늘은 맑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체념이 아닌 결연함. 순자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한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다. 순자는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본다. 하지만 요 며칠은 그 고독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우편함에서 편지 몇 통을 꺼내온다. 기초연금 안내문,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순자는 돋보기를 끼고 하나씩 뜯어본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작년보다 올랐다. 이 오래된 집이, 이 낡아빠진 동네가 왜 재산세가 오르는 걸까? 순자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한다. 허리를 구부려 낡은 장롱문을 연다. 나무 냄새가 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장롱. 30년도 더 된 가구. 맨 아래 서랍을 연다. 옷가지들 사이에 두꺼운 봉투가 숨겨져 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침대에 앉는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온다.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서류들, 남편이 남긴 유산, 이 허름한 집, 그리고 골목 모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상가 2채. 겉보기엔 낡고 초라하지만 순자는 안다. 이것들의 진짜 가치를. 몇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다는 얘기. FLASHBACK-INT 공인중개사 사무소 낮 6개월 전.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돌아간다. 작은 부동산 중개소. 벽에는 매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박 팀장이 순자 맞은편에 앉아 있다. 50대 중반, 이 동네에서 15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박 팀장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 재개발, 이제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그의 말을 듣는다. 박 팀장 계속시청에서 이미 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고요.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이면 공식 발표 날 겁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준다. 박 팀장 어머니 집이랑 상가 2채 합치면 최소 30억입니다. 어쩌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순자의 손에서 찻잔이 덜컹거린다. 30억? 상상도 못한 숫자. 30억이라니. 박 팀장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땅이에요. 재개발되면 몇 배는 더 뛸 겁니다. 근데 어머니.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박 팀장 계속 혹시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박 팀장 저 같으면요. 당분간은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자가 이유를 묻는 표정으로 그를 본다. 박 팀장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변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돈이면 더요.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욕망들.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봉투에 다시 넣는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는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 순자가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간다. 서준이 서 있다.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평소와 다른 모습. 뭔가 공식적인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는다. 서준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낸다. A사 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문서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뭔가 불길한 예감. 서준 엄마. 이건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서류를 순자 앞으로 밀어낸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순자는 서류를 집어든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돋보기를 찾아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간다. 증여인 이순자. 수중인 김서준. 증여 재산 서울시 양천구 목동 1232토지 및 건물 일체. 이게 뭐냐? 서준 엄마 혼자 계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고 세금도 절약되고요. 세금 절약. 그럴듯한 이유. 하지만 순자는 안다. 진짜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 집을 네 이름으로 바꾸자는 거지. 서준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한다. 서류를 내려다본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긴 집. 그 집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서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친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뭔데요?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본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 단단한 빛이 서려 있다. 나를 어디 보내진 말아라.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갈 때까진 이 집에서 살게 해라. 서준이 잠시 망설인다. 순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다. 피할 수 없다. 그럼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엄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낸다. 붉은 인주를 찍고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다. 붉은 도장 자국. 그것이 찍히는 순간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된다. 서준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일어선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내일 회사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힌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어 있다. 그것을 물로 씻어낸다. 하지만 그 무게는 씻겨나가지 않는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봄이 오고 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어제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물건값 계산하시다가 헷갈리시고. 순자는 당황한다. 지난주 슈퍼에서 우유를 사면서 잠깐 헷갈렸던 일. 그게 이렇게 전해진 것이다. 아니, 그게 한두 번 깜빡한 게 전부인디. 어머니, 그게 시작이에요. 치매는 그렇게 오는 거래요. 혼자 계시다 넘어지시거나 가습을 잊으시면 어떡해요. 치매라는 단어가 순자의 가슴에 박힌다. 요즘은 진짜 요양원 가는 게 효도래요. 거기 계시면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올게요. 서준이랑 상의해서요. 끊을게요, 어머니. 끊어지는 신호음만 울린다. 순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는다.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며칠간 순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든다. 전화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이 왔다. 뒷좌석에 순자가 앉아 있다. 무릎 위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 그게 전부다. 앞좌석에는 서준과 미정. 아무도 말이 없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 가득하다. 옆자리에 앉은 윤서가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작고 따뜻한 손. 순자는 그 손을 꽉 쥔다. 할머니, 거기 좋은 데래요. 그래, 우리 윤서가 그러면 좋은 데겠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을 윤서는 느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간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든다.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한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건물들, 나무들, 사람들.
모든 것이 멀어진다. 자신의 삶이 멀어지는 것처럼 차가 넓은 주차장에 멈춘다. 앞에는 깨끗한 5층 건물. 입구에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최신 시설, 전문 케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족들이 차에서 내린다. 순자는 천천히 차 문을 연다. 서준이 부축하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친다. 내가 걸을 수 있어.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마지막 걸음인 것처럼. 밝은 조명, 깨끗한 타일, 바닥, 소독약 냄새.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다. 요양원 직원이 앞장서서 안내한다. 뒤따라 걷는 순자. 복도를 지나며 열린 방문 사이로 노인들이 보인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람. 순자의 발걸음이 더 느려진다. 원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한다. 50대 여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진다. 원장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식사 세끼의 간식, 물리치료, 정기검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본다. 창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인다.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작은 1인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그게 전부다. 벽은 하얗고 바닥은 깨끗하지만 따뜻함이 없다. 순자가 보따리를 풀어 옷을 정리한다. 서준과 미정이 문가에 서 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계속 옷을 개킨다. 자주 올게요. 진짜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래, 알았다. 바쁠 텐데 가라. 서준이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둔다. 미정이 그의 팔을 잡아당긴다. 이제 가야 한다는 신호. 어머니, 저희 갈게요. 전화 드릴게요. 두 사람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순자는 침대에 앉는다.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인감도장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을 펼친다.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들. 박 팀장, 김 사회복지사. 순자는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노을이 붉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 그래, 네 속도 이제 다 알았다. 순자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 체념이 아닌 의지. 하지만 나도 이제 보여줄 차례다. 밤이 깊었다. 복도는 조용하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순자의 방문이 조용히 열린다. 순자가 복도로 나온다. 천천히 소리 없이 걷는다. 복도 끝에 공용 전화기가 있다. 순자는 그곳으로 향한다. 수화기를 든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박 팀장님, 나 순자예요. 아, 어머니. 드디어 연락 주셨네요. 순자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거 지금 시작합시다. 복도 창문 너머로 달이 보인다. 차가운 달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춘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직 결연함만 있을 뿐.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 침대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낸다. 안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나온다. 거기에는 2개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다. 박철수 팀장 010-3333-4444, 김미영 사회복지사 010-5555-6666. 순자는 그 메모지를 오래 들여다본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지난 몇 개월간의 준비가 담겨 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온 계획. 창밖으로 달빛이 길게 내려앉는다. 요양원은 조용하다. 다른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가 가끔 들린다. 하지만 순자의 방은 고요하다. 순자는 봉투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놓는다. 법률 상담 기록, 재산평가서, 상속 계획 변경 신청서, 모두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것들이다. 화면이 흐려지며 1년 전으로 돌아간다. 작은 부동산 중개소. 벽에는 이 동네 건물들 사진이 빼곡하다. 박 팀장이 순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넨다. 사무실에는 둘뿐이다. 조용한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택해 순자가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선 아무도 안 듣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팀장님,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켠다. 몇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어머니 집, 그리고 상가 2채. 현재 시세로만 따지면 약 8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확정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상금만 최소 30억. 위치가 좋으니까 40억도 가능해요. 30억? 40억? 순자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어 본다. 평생 상상도 못한 돈. 그 정도나 되나요? 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 하셨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아직은.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저 같으면요. 당분간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 일을 15년 했는데요, 어머니.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순자는 창밖을 본다. 골목길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이 보인다. 낡고 초라한 집.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치. 일단 어머니께서 재개발 소식 듣고 오셨다는 건 현명하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손해 안 보시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팀장이 명함을 한 장 꺼낸다. 거기에는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재산 보호하는 방법, 상속 계획 세우는 방법. 그런 거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든다. 한참을 들여다본다. 화면이 다시 전환된다. 주민센터 2층 작은 상담실. 김사회복지사가 순자와 마주 앉아 있다. 김사회복지사는 40대 초반 따뜻한 인상의 여자. 이 동네에서 10년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사회복지사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눈 얘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순자는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나를 나쁘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한다. 김사회복지사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재산 때문에 나를 어디 시설에 보내버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빼앗으면 그런 건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김사회복지사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이런 상담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이고 노인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경제적 착취도 포함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신 상태라면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을 미리 작성해 두실 수 있어요.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상속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말요? 김사회복지사가 팸플릿 몇 장을 꺼낸다. 노인 재산 보호 가이드, 상속 계획 수립 방법 같은 제목들. 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먼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저희가 무료 법률 지원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김사회복지사가 순자의 손을 가볍게 잡는다. 어르신, 이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법률 상담 기록, 공증받은 유언장, 재산양도 계획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순자는 작은 수첩을 펼친다. 거기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3월 15일 박 팀장 만남, 재산 가치 확인. 30억 이상. 4월 3일 김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복지법 조항 확인. 5월 20일 법률 상담소 방문, 상속 계획 변경 서류 작성. 6월 10일 공증 완료. 순자는 수첩을 덮는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달이 구름 사이로 보인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속은 그때 가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지. 순자는 지난 날들을 떠올린다. 아들이 점점 자주 물어보던 질문들. 엄마, 진명이 아직 엄마 거죠?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한대요. 계획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순자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다. 이 낡은 집이 뭐 얼마나 되겠냐. 세금만 축 내는 집인디 뭐. 모르는 척했다.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다. 서준이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묻는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엄마, 근데 집은 아직 엄마 명의지? 그럼 당연하지.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하던데. 세금도 줄고. 우리도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 이 낡은 집이 뭐 얼마나 되겠냐. 세금만 축 내는 집인디 뭐. 그래도 나중에 정리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자는 TV를 보는 척하며 말한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다. 대신 주민센터로 향했다. 김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아침이 밝았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고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부축해 식당으로 안내한다. 순자도 방에서 나온다. 천천히 복도를 걷는다. 간호사 지은이 다가온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나저나 지은 씨. 네. 순자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춘다. 오늘 오후에 상담실 좀 써도 될까? 지은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상담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님들이 좀 올 것 같아서. 손님이요? 가족분들이요?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다른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지은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만 친절하게 웃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 씨. 니는 참 착하다. 순자가 지은의 손을 꽉 잡는다. 지은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아준다. 사실 지은은 몇 달 전부터 순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주민센터 봉사활동을 통해 순자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때부터 가끔 안부를 묻고 지냈다. 순자에게 지은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오후 2시
상담실 문이 열리고 서준과 미정이 들어선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상담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 요양원 원장,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 팀장,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복을 입은 김 사회복지사. 미정이 놀라 서준의 팔을 붙잡는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김 사회복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이순자 어르신 담당하는 김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담당? 무슨 담당이요? 우리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김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펼친다. 어제 오후 어르신께서 직접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진다. 미정은 눈을 크게 뜬다. 신고요? 무슨 신고요?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린다. 휠체어를 탄 순자가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다. 순자의 얼굴은 평온하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고 단단하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오늘따라 또렷하다. 휠체어가 테이블 앞에 멈춘다. 순자는 천천히 서준과 미정을 바라본다. 그래, 신고했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서준이 입을 열려다 닫는다.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고 가는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서준이 벌떡 일어선다. 엄마 무슨 말씀을. 앉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톤. 서준은 천천히 다시 앉는다. 박 팀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낸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저는 삼성공인중개사 박철수 팀장입니다. 이순자 어르신께서 1년 전부터 상담해 오신 분이고요. 서준이 서류를 본다. 그 위에는 부동산 평가서, 재산양도 계약서, 상속계획 변경 신청서 같은 제목들이 보인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오신 서류입니다.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재산을 기부 및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부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난달에 저한테 증여하셨잖아요. 박 팀장이 차분하게 다른 서류를 펼친다. 그 증여 계약은 법률 검토 결과 강압과 기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처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뭘 강압했다는 거예요? 김사회복지사가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낸다. CCTV 캡처 화면들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노인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에 관한 조항입니다. 가족에 의한 강압적 시설 입소나 재산 편취가 의심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진 중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민다. 요양원 복도에서 서준과 미정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이틀 전 이 요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CCTV에 녹음되어 있고요. 서준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순잔이들이 한 말. 다 들었다. 복도 끝에서. 화면이 흐려지며 이틀 전으로 돌아간다. 복도 한쪽에서 서준과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다. 모퉁이 뒤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듣고 있다. 진명에 바꾼 거 확인했어? 응, 지난주에 등기 완료됐어. 이제 법적으로 우리 거야. 다행이다. 재개발되면 얼마 받을 수 있대? 박 팀장 말로는 최소 30억은 넘는데 어쩌면 40억도 가능하고. 미정이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근데 매달 요양비가 좀 나가긴 하는데 뭐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하면 괜찮지. 월 200만 원 정도야 뭐. 맞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게 엄마한테도 더 나아. 우리도 편하고. 모퉁이 뒤에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소리 없이 참는다.
주먹을 꽉 쥔다. 30억? 40억? 그 돈 때문이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서준이 고개를 떨군다. 변명할 말이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순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던 목동 1231번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상가 두 채의 소유권은 이미 어르신 본인의 결정으로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김사회복지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친다. 김사회복지사 어르신께서는 6개월 전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셨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신 상태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였나요? 순자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나쁜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봤다는 거다. 돈으로 봤다는 거다. 서준이 고개를 든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박 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낸다. 어머님의 재산 중 일부는 지역사회복지재단과 아동센터에 기부되고 나머지는 어머님께서 지목하신 두 분에게 양도됩니다. 두 분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를 친딸처럼 챙겨준 동네 슈퍼 김여사. 그리고 순자가 지은을 바라본다. 지은은 놀라 손을 젓는다. 나를 마지막까지 어머니라고 불러준 사람. 진심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다. 니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김사회복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모든 서류는 이미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번복은 어렵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상담실 안의 공기는 차갑다. 서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간다. 무릎을 꿇으려 하지만 순자가 손을 든다. 멈추라는 신호.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힘들지. 나도 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하다. 힘들지. 나도 힘들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공장 청소, 식당 뒷주방, 새벽 시장 일.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일했다.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도 여름에 땀범벅이 되어도. 서준이 고개를 숙인다. 미정도 눈물을 닦는다. 네 학원비 떨어질까봐, 등록금 걱정될까봐. 손에 물집 터져도 말 한 번 안 했다. 병원 갈 돈 아껴서 네 참고서 사줬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쥔다. 친구들 다 과외받을 때 니도 받게 해주고 싶었다.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다. 그래서 더 일했다. 김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순자에게 건넨다. 순자는 받지 않는다. 계속 말을 이어간다. 근디 말이다. 내가 바란 건 내 재산 욕심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내 곁에 평생 있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순자가 서준을 똑바로 본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오늘따라 선명하다. 그냥 나를 짐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거였다.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였다. 엄마로 봐달라는 거였다. 순자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선다. 지은이 부축하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친다. 혼자 힘으로 일어선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테이블을 짚고 서준을 본다. 네가 그 복도에서 한 말.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 그 말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쓴다.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그 순간 서준이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린다. 미정도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온다. 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걸.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 저도 부담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생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내려다본다. 오랜 침묵.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린다. 그리고 순자가 천천히 손을 뻗는다. 서준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알았으면 됐다. 서준이 고개를 든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가 창밖을 본다. 요양원 정원에 노인들이 앉아 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였을 것이다. 기회를 또 주면 또 날 저버리면 어쩔래? 그럼 그땐 제가 엄마를 영영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제 벌이고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순자는 다시 두 사람을 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본다. 긴 침묵 끝에 순자가 박 팀장을 본다. 팀장님, 네 어머니. 이 서류들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죠?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정확히는 최종 등기까지는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나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순자를 본다. 서준과 미정의 눈이 커진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다시 서준을 본다. 한 번만 더 믿어본다. 엄마,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첫째, 날 집으로 데려가라. 내가 내 집에서 살게 해라. 네, 당연히. 둘째, 집 명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 내가 죽고 나서 네가 물려받아라. 서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셋째, 날 사람으로 대해라. 짐이 아니라 엄마로. 그 말에 서준이 다시 고개를 숙인다. 어깨가 떨린다. 알겠습니다, 엄마. 약속드릴게요. 김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어르신, 이 결정 정말 확실하신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래야 나도 이 다음 세상에서 덜 미안하지 않겠냐.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순자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짓는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고마워 지은 씨. 지은 씨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용기 못 냈을 거야. 며칠이 흘렀다. 서준이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증여계약 무효 신청 취하하시고 원소유자 명의로 재등기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담할게요.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맑다. 서준의 집. 미정이 짐을 정리하고 있다. 작은 방 하나를 비우고 있다. 여보, 여기 창문 쪽에 침대 놓으면 햇볕 잘 들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함께 방을 정리한다.
먼지를 닦고 벽지를 새로 바른다. 작지만 정성을 들인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본다. 엄마, 아빠 뭐해요? 할머니 방 만들고 있어. 할머니 곧 오신대. 윤서의 얼굴이 환해진다. 정말요? 할머니 우리 집에 오셔? 응. 이제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윤서가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곧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온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 이거 할머니 방에 붙여도 돼요? 할머니와 윤서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서툴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요양원 정원. 햇살이 따스하다. 순자가 벤치에 앉아 꽃을 보고 있다. 지은이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본다. 어머니, 내일 나가시죠?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재산도 다시 돌려주시고. 순자는 꽃을 만지며 미소 짓는다. 후회야 사람이 살면서 수백 번 하지. 근데 이번만큼은 좀 덜 할 것 같다. 왜요? 내가 사람 속을 제대로 봤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니까.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일 뿐이지.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본다. 노을이 정원을 물들인다. 다음 날 오후 요양원 입구에 차 한 대가 들어선다. 서준의 차. 차 문이 열리고 서준, 미정, 윤서가 내린다. 서준은 꽃다발을, 윤서는 작은 카드를 들고 있다. 요양원 로비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다. 간단한 짐 하나. 지은이 옆에서 배웅하고 있다. 윤서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 우리 윤서 많이 보고 싶었지? 윤서가 카드를 내민다. 순자가 받아 펼친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윤서 올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다. 서준이 다가온다. 꽃다발을 건넨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지은이 순자를 안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드릴게요. 고맙다, 지은 씨. 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차에 탄다. 서준이 운전석에, 미정이 조수석에, 순자와 윤서가 뒷좌석에 앉는다. 차가 천천히 출발한다. 요양원이 점점 멀어진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윤서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다. 할머니, 우리 집 방 예쁘게 꾸몄어요. 그래, 우리 윤서가 도와줬어? 네, 그림도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손잡고 있는 그림. 순자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짓는다. 앞좌석의 미정이 뒤를 돌아본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니들이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서준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서준이 작게 웃는다. 차는 계속 달린다. 6개월이 흘렀다. 순자의 옛집.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벽지가 새로 발라져 있고 장판도 깨끗하다. 곳곳에 생활의 흔적들이 보인다.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다. 순자, 서준, 미정, 윤서.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네가 만든 건 다 맛있어. 윤서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다. 숟가락질하는 할머니를 흉내낸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우리 윤서가?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역시 우리 윤서. 할매 자랑이다.
서준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순자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온다. 거실 벽에는 윤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다. 할머니와 손잡은 그림, 온 가족이 함께 웃는 그림.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서준이 차를 내와 건넨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 얘기해라. 다 지난 일이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사람 사는 게 그렇다. 믿고 싶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순자는 아들을 본다. 힘들었지. 근데 더 힘든 건 내 자식한테 버림받는다는 생각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니도 이제 알았고 나도 다시 믿기로 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다. 편안한 침묵. 엄마, 재개발 얘기 확정됐대요. 그래. 서준 내년 초에 공식 발표 난대요. 보상금은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이렇게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서준이 어머니 손을 잡는다. 엄마, 그 돈은 엄마가 쓰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뭘 받았는데? 엄마를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웃으며 닦아낸다. 해가 지고 있다. 골목길에서 윤서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 집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정과 서준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다. 거실 창가에 순자가 앉아 있다. 손녀가 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집 전체를 담는다. 창문에 불이 켜지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온다.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다. 첫 별이 뜬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나도, 니도, 우리 모두.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다. 별들이 하나둘 더 나타난다. 그래야 우리도 이 다음 세상에서 덜 미안하지 않겠냐. 밤이 깊었다.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다. 윤서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다.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서준과 미정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어머니, 윤서 방으로 옮겨드릴까요? 아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순자는 손녀를 안고 있다. 따뜻한 무게, 생명의 무게. 서준이 어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린다. 엄마도 쉬세요. 그래. TV에서는 뉴스가 나온다. 재개발 소식? 하지만 순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거실을 은은하게 비춘다. 순자는 눈을 감는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다. 진짜 효도는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다시 믿어주는 것이다. 1년이 더 흘렀다. 골목길에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다. 재개발 구역 건설이라는 현수막. 하지만 순자의 집은 아직 그대로다. 가림막 밖에서 집안이 보인다. 정원에서 순자와 윤서가 화분에 꽃을 심고 있다. 서준이 옆에서 흙을 나르고 미정이 물을 주고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공사장 너머로 그 작은 집과 웃는 가족들이 보인다. 재개발은 시작되었지만 순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머물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하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달빛 인생이었습니다.